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증시가 또 굉장히 어려운 흐름을 보였죠. 아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또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배터리 섹터,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와 함께 크게 부각을 받으면서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 반도체 섹터, 특히 이 HBM 반도체 관련된 핵심주들,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뭐 이스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많이 흔들렸거든요. 자, 오늘은 전체적인 시황과 함께 이런 종목들이 왜 하락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시황 간단히 점검해 볼게요. 우선 지난주 화요일을 고점으로 수요일부터 지수가 전체적으로 흔들렸는데, 그 이유가 뭐죠? 가장 먼저 부각된 게 바로 유가의 급등이죠. 네, 유가 급등 속에 인플레 우려 때문에 일제 하락했다. 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자,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가 어느덧 80불대 후반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초반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었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시장이 괜찮아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바로 미국의 고용지표와 실업률이 악화되면서 오히려 이것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왜? 이렇게 경기 지표가 안 좋아지면 결국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즉 최근에는 경제 지표가 좋기를 바라는 상황이 아니죠. 어차피 경기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 긴축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투자 심리가 강한 시장이죠. 자, 그런데 지난주 국제유가가 거의 뭐 10개월 만에 80불 후반대까지 올라오면서 인플레에 대한 악몽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더 잡혀서 안정이 돼야 되는데 유가가 또 오른다. 그러니까 다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FOMC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30%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40%, 43%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1월 FOMC에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금리 인상 확률이 동결할 확률과 거의 다시 같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봐도 차트로 보시면 이렇게 지난주 다시 반등이 나왔죠. 예, 다행히 뭐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여기가 넘어가면은 정말 좀 피곤해질 수 있어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증시에는 조정의 명분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국제 유가가 왜 반등을 할까요? 보통 유가는 경기 함수거든요. 경기가 좋아져야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경기가 좋아서 올라갈 리가 없죠.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데 가장 유력하게 지목되는 이유는 바로 오펙의 감산입니다. 공급을 축소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사우디의 국영기업인 아람코, 다들 아시죠? 세계 최대의 석유 회사인 이 아람코가 올 겨울에 최대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조 원 규모의 지분 추가 상장을 추진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람코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지분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상장을 흥행시켜야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공급 요인을 조절한다는 논리죠. 네, 그래서 오는 연말, 내년 초까지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 때문에 유가가 오르고 다시 금리가 오르고 해서 증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 부분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단순히 오펙의 감산과 아람코의 지분 상장 이슈로 유가가 아주 의미있게 크게 상승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거나 지금 글로벌 경기가 호전되고 있는 시점이 겹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한 90불 초반대, 90 한 2, 3불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만 그 이상 유가가 뭐 100불대를 다시 돌파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의 하락 요인도 있습니다.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만 있는 게 아니고 하락 요인도 있죠.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감산이 아니고
원유 시장에 복귀를 해서 증산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또 기본적으로 현재 중국과 미국이라는 가장 중요한 국가들이 경기가 호황 국면이 아니고 다소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유가가 공급단의 문제만 가지고 크게 오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재작년처럼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가는 조금 더 앞으로 오르더라도 뭐 아주 의미 있게 급등하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이고, 그럼 궁극적으로 인플레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추가적인 긴축의 우려, 금리 인상 공포가 아주 높아질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슈들로 앞으로 시장이 조금 더 흔들린다면 저는 단기적으로 매수 관점, 반등을 노리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할 생각이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황적인 부분에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간단히 차트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를 먼저 보시면 지난주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다가 살짝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 완벽하게 터닝 포인트가 나왔다라는 느낌은 아니긴 하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 출렁출렁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급등 못해도 괜찮다고 봐요. 조금 더 밀릴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이 정도까지 눌려도 크게 이상하지 않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박스권 정도의 흐름을 열어두고 있고요. 그렇다고 크게 폭락을 걱정하거나 있는 주식을 다 팔고 도망가야 된다?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자, 한국 시장을 봐도 뭐 비슷해요. 여기서 바로 못 가고 살짝 출렁출렁인다고 해도요. 전체적으로 이런 박스권 흐름으로 보고 2500선 뭐 초반선으로 내려오면은 매수 관점, 분할 매수 관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우리 시장 이렇게 올라오고는 있는데 여기서 계속 가긴 힘들다. 여기서 아래로 또 한번 이렇게 흔들리면서 출렁출렁 박스권 흐름으로 갈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요 61선 근처 뭐 이런 자리에서 현금을 조금 만들어 놨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번 주 이렇게 눌리는 흐름 9월 중순에는 다시 주식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정확한 저점 타이밍 이런 거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뭐 코스닥도 비슷해요. 지난 금요일날 다행히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완벽한 터닝 포인트다라고 장담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시장이 다시 여기서 조금 더 흔들린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건 없다. 이런 61선 자리까지 다시 눌리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런 차분히 분할 매수 관점 이렇게 대응하시면 9월 뭐 하순에서 10월 가는 코스에서 한 번 정도 반등은 최소한 나오지 않을까. 자, 시황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종목으로 가볼게요. 아마 지금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만한 섹터가 반도체 섹터, 그리고 배터리, 또 로봇 테마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반도체를 볼 텐데 지난주에 SK 하이닉스가 금요일 날이죠. 무려 4%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이닉스는 워낙에 시총도 크고 최근에 또 HBM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렇게 4% 급락한 거는 뭐 일반적인 하락은 아니죠. 뭔가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미중 경쟁에 새우등 터진 하이닉스, 화웨이 논란 속에 주가 하락,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화웨이의 새로운 스마트폰에서 이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가 나왔다는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 중이고 기술 패권 전쟁 중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IT 반도체 쪽에서 미국이 중국에 굉장히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국의 수출을 좀 제한하는 이런 정책을 함께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중국에 그것도 화웨이 폰에서 나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난주 금요일날 이슈가 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에 뭐 새로운 제재라든지 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이런 불확실성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하이닉스는 자사의 반도체 칩을 화웨이에 공급하지 않았다라며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얘기죠. 미국의 수출 규제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라는 확고한 방침이 있다라는 것도 언급을 했고, 화웨이 신제품에 당사의 메모리 반도체가 쓰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먼저 미국의 상무부에 신고를 했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가 의도적으로 화웨이에 수출을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산업계에서는 화웨이가 제3의 경로를 거쳐서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를 신형 스마트폰에 탑재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업점이나 대리점 등 유통 채널에서 비정상적인 형태로,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루트로 이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분석이 있고요. 지금 이번에 이 반도체가 SK 하이닉스 중국 내 공장에서 생산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요, 일단 국내에 들여온 뒤에 다시 수출 절차를 밟게 되는데, 하이닉스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중개업자들의 유통망을 거쳐서 제3의 경로로 화웨이에 흘러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이 중론입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SK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화웨이에 전달이 됐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되더라도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왜냐하면 화웨이 제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SK 하이닉스가 인지했음에도 거래한 경우에만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미국 정부에서 조사를 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하이닉스가 이걸 알고도 했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실제 이것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과 반도체 생태계에 큰 악재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왜 하락을 했느냐?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판명이 안 났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일단 이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4% 급락이 나온 건데,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도 조금 더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출렁출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가 그렇게 크게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이 정말 커져서 최근에 우리가 기대했었던 HBM3 반도체의 성장성이 AI 시대에 맞물려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실적이 내년부터 크게 급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과연 물거품처럼 사라지느냐, 아니면 이번 이슈가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노이즈로 그치면서 해소되느냐, 어떤 가능성이 높냐라고 봤을 때 저는 후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이슈로 만약에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가 조금 더 흔들린다면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 추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뭐 이제 와서 추가적인 흔들리는 흐름에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HBM 관련주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흔들렸거든요.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뭐 ISC, 이수페타시스 등등 이런 종목들도 저는 매도보다는 뭐 매수 관점이 맞지 않을까. 오히려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이 크지 않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가 다음 주에 올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HBM 성장성을 근거로 매수 접근하신 분들이라면 뭐 이번 이슈가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슈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 노이즈로 주가가 흔들리고 나서 돌리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얼마 전에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이동채 전 회장이 2심에서 법정 구속이 된다거나 뭐 이렇게 흔들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흔들리고 나서 돌리면 어때요? 오히려 더 잘 가죠. 왜 그러냐면 보통 이렇게 위에서 HBM이 좋다 해서 매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설프게 단타로 접근했거나 좀 믿음이 약한 그런 보유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가 흔들리면은 버티지 못하고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매물들을 받아내고 수급 쪽으로는 좀 더 가볍게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조정이 나오면은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배터리 섹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섹터를 볼 텐데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해서 배터리 관련주들이 정말 어렵죠. 여러가지 안 좋은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배터리 셀 가격이 폭락했다, 또 리튬 가격 계속 떨어지고 있다, 또 CATL과 테슬라에서 뭐 여러가지 저가형 배터리, LFP 배터리가 또 얼마 전에 LMFP 배터리가 또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저가형 배터리, 효율이 좋은 저가형 배터리가 또 새로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보통 3원계, NCM 계열의 3원계 배터리를 많이 주력으로 하는데, 이제 경쟁이 좀 심화되고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이나 뭐 대부분 배터리 관련주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조금 더 조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배터리 쪽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느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 지금 이런 리튬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들은 장기적인 성장성을 훼손하는 치명적인 악재로는 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리튬 가격 변동도 결국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리튬 가격이 계속 하락해서 헐값으로 가느냐, 여러 가지 뭐 분석 보고서라든지 자료들을 보면 그런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런 하락하는 리튬 가격도 결국에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어느 정도 수준은 지켜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LFP 관련된 우려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시장에서 알려져 있던 요소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커지기도 하다가 또 약화되기도 하다가 이러면서 주가가 출렁출렁 하는 거거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장기적인 성장 궤적이 우상향 하느냐 아니면 역성장 하느냐. 다시 말해서 에코프로 BM 포스코 그룹의 실적이 올해보다 내년에 감소하느냐 아니면 성장하느냐, 이게 핵심인데 아무리 이런 가격적인 변동이 있어도 전체적인 배터리 수요, 판매량 자체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가 오히려 조금 더 매력적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주가가 벌써 반토막이 났잖아요. 고점 대비 7월 말에 58만원까지 가던 주가가 거의 60만원까지 갔던 주가잖아요. 근데 지금 29만원대, 얼마 전에 28만원대까지 왔습니다. 그럼 60만원까지 가던 게 30만원 이하까지 왔으니 반토막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미 이 주가 하락에 최근에 여러분들이 뉴스로 접하고 있는 여러가지 우려, 걱정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악재가 있다고 해서 야 이거 이제 망했다, 더 떨어진다, 더 크게 떨어질 거다라고 해서 매도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난 7월 말에 주가가 계속 올라서 이미 많이 올랐는데 야 앞으로 배터리 엄청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매수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무리 좋은 얘기가 있어도 주가에 반영이 충분히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는 거는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반대로 지금은 여러가지 악재와 우려가 있지만 이미 주가가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주가가 지난 4월달 가격까지, 지난 3, 4월달 가격까지 하락을 했고 고점 대비 반토막 가까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 악재 때문에 매도한다?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평선을 보시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이평선이 120일 이평선이거든요. 성장성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주도주가 고점에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 120일 이평선도 지켜내지 못하고 허무하게 무너져서 골로 간다? 그럴 가능성 굉장히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121선 부근은 강력한 지지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1등이고 코스닥 시총 1위이자 배터리 섹터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서 가장 중심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타이밍이나 매매 판단을 하시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배터리 섹터 종목들도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매수매도 판단을 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이제 와서 뭐 걱정하고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만약에 물려 계시면은 좀 더 기다려 보시고요. 만약에 비중이 크지 않으면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너무 이제 올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배터리 너무 노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물려 계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저는 분명히 7월 말에 에코프로 BM 40만원 뭐 중반 후반대 여기 오버슈팅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주의를 해야 된다,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단기 시세는 끝났으니까 여기서 무리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욕심을 좀 내려놓고 당분간 출렁출렁 하는 흐름에서 트레이딩만 해보자, 이런 말씀을 정확히 드렸잖아요. 그때는 아마 그런 얘기가 좀 좋게 안 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배터리 계속 좋다, 더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라셨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잖아요. 사실 제 생각보다 더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박을 노리고 계속 장기 투자한다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항상 이런 주가 굴곡이 크게 나오고 특히나 이렇게 큰 급등이 나오면 후유증이 따르기 마련이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너무 비중이 크고 너무 고가권에서 왕창 크게 물려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9월이나 10월 중에 배터리 섹터가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뭐 정확하게 언제 어디까지 반등할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비중을 조금 줄이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수익 중이라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좀 챙겨 놓고, 다 팔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다 팔아라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어느 정도는 좀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연말까지 다시 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기다려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식을 왕창 들고 큰 비중으로 한 주도 안 팔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을 견디는 거는 아예 주식을 안 보고 그냥 닫아놓고 가시는 분들이면 모르겠는데 보통 분들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더라도 저는 에코프로 BM 이 가격을 당분간 넘어가기 힘들다고 봐요. 뭐 내년 내후년에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당분간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올라와봤자 제가 봤을 때는 30만원 중반대에서 40만원 전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올라오면은 조금 비중 조율을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좀 하시면서 또 운용을 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뭐 포스코 그룹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마찬가지. 너무 고만 외치지 말고 너무 대박만 노리지 말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봇 테마를 좀 보겠습니다. 로봇 테마는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쪽은 생각보다 너무 강했어요, 이번에. 저도 이쪽은 매매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보통 매매를 할 거면 그 테마의 대장주 위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거면 후발주 말고 대장주에 집중하자, 이런 주의인데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기회를 너무 안 주고 여기서 한 방에 상한가로 뽑아서 바로 이렇게 쉬지 않고 급등을 하는 바람에 좀 아쉽죠. 저도 좀 아쉽게 되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쪽을 발빠르게 대응하셔서 매매하신 분들은 뭐 수익이 많이 나셨을 테니까 축하드리고요. 근데 다만 이것도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 저는 이제 분할 매도를 좀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기면서 최고점에 딱 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때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를 때 정확하게 어디까지 팍 찍고 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이 나오면 분할 매도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잘 나가던 종목이 상승이 하다가 오르다가 확 오르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단기 시세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서 추격 매수하면 아주 불리하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그런 흐름에서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로봇주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오버슈팅이 나오면 특히 좀 주의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쪽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HBM 반도체 관련주나 배터리 관련주 쪽을 지금처럼 주가가 좀 흔들리고 싸졌을 때 모아가는 전략, 그러니까 로봇 쪽을 좀 비중을 줄이거나 수익 실현을 해서 반대쪽으로 넘어오는, 기존 주도 섹터 쪽으로 넘어오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유리해 보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핵심주,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소형주, 그 섹터 업종 내에서 후발주, 소형주 이런 거 건드리기보다는요, 대장주를 보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 소형주, 후발주 사놓고서 대장주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형주 사놓고 대장주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거면은 그냥 대장주를 사는 게 맞다. 제 매매 철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도주와 대장주에 좀 집중하는 매매 스타일, 매매 철학을 함께 공부도 하시고 배우면서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주식비서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 영상 꾸준히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시황 분석도 제가 매 영상마다 해드리는데 꾸준히 보셔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히 종목만 들고 있고 그 종목만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보통 어떤 비유를 하냐면 축구에서 축구 선수가 내 발밑에 공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경기장을 넓게 위에서 바라봐야 되고 공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봐야 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봐야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주식도 내 종목만 볼 게 아니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고 어디가 중심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셔야
실력이 늘고 시야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훈련을 앞으로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으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 텔레그램 채널에도 오시면 매일 장중에 올려드리는 코멘트나 시황 브리핑 이런 것들이 많은 공부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